마더턴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8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번 시험 그 유평이랑 되게 비슷한 친구죠. 네, 이거 무조건 이번 유평 14번 학년도 6 모평 14번 14번이 왜 나오니? 10번 문제랑 되게 유사합니다. 우리가 10번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잘 보면, 생각을 해보면 무슨 문제였냐면 나올까요? 기다려보세요. 모의고사 6평 여기서 10번 문제. 예쁘게 딱 비어있네. 아, 이거 따놨구나 미리. 요 친구야. 자, 요 친구인데 좀 더 밑으로 내릴까요? 얘는 혹시 모르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었을 때, 자, 이 친구 먼저 잘 보면 만난 점 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이 조건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똑같죠? 요 0과 2 사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이제 1과 2를 경계값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처리를 할 텐데, 이 자체로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 그 항등식 정리, 이제 요거를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진수 조건.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고, 그럼 밑이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x에 x 플러스 3 요런 이차함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y = n.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다? 네 번째는 1과 2를 경계값으로 해서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때 0. 그러면 이제 1일 때는 4, 그 다음에 2일 때는 5에 10. 그래서 이제 y = n이 이 사이에 있으면 된다. 해서 이제 4부터 n까지 요렇게, 그래서 이제 3부터 9까지의 합 이런 식으로 된다, 맞지? 그러면 이게 이제 5, 그래서 이제 6, 5, 30 이런 식으로 됐던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요 느낌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요거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5부터 9까지죠. 5부터 9까지 빼기 6에 5개. 그러면 7, 5, 35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었던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값 판단을 했던 거.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제 잘 보면 식 정리가 필요가 없죠. 이 친구를 잘 보면 평행이동 상수죠. 평행이동을 해서 계속 그 자연수를 대입을 하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왼쪽으로 움직인다,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요때의 교점이 x1, 요때의 교점이 x2. 그럼 이제 경계값을 판단을 해보면 얘가 여기가 2일 때랑 여기가 0일 때. 그럼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이 상황 설정 했을 때 얘는 이제 그대로 뭐 식 정리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제 얘는 평행이동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평행이동 해석 가능. 평행이동이 해석 가능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두 번째로 넘어가면 됩니다. 대입을 해서 처리. 대입 경계값 판단. 그래서 실제로 이제 x가 0일 때랑 2일 때 이렇게 대입을 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0 대입해보면 2의 k승이 2보다 크다 해서 k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78에
2에 2 플러스 k 하니까 이제 k가 실제로 4보다 작거나 같죠. 5가 되면 이제 128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k가 2, 3, 4 오케이. 그래서 답이 9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2번 6평 10번이랑 되게 유사한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서 왜 대입을 해서 처리를 하는지 그 경계값 판단하는 거 좀 잘 비교를 해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마더텅을 풀면서 계속 내가 이거 풀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게 되면 당연히 풀이가 저렇게 간다 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자, x는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우리가 이제 연속 조건인데, 첫 번째 우리가 연속이 되도록 한다. x는 2에서 연속성 조사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연속성을 조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보시면 fx, fkx 이렇게 했을 때 2를 딱 대입을 해보면, 자 2를 딱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좌극하는 마이너스 2, 우극하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얘가 무조건 뭐부터? 상태 판단부터 얘가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건데, 얘는 이제 이미 x는 2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연속이 되려고 할 때 이 친구가 불 곱하기 불이어서 연속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 곱하기 연속 이렇게 되면 되죠. 불 곱하기 연속이면 어떻게 된다? 연속에서 0이 돼줘야 된다. 요렇게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 fkx가 불연속일 때, 그러면 이제 2를 대입했을 때 x는 이제 이 k가 불연속이 되려면 2를 대입했을 때 그 x는 2에서 연속성 조사하니까 2를 대입하면 이 k가 지금 잘 보면 2 또는 마이너스이면 되죠. 불연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k가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fkx가 연속이 되면 불 곱하기 연속 이 불연속이 되려고 한다. 무조건 연속에서 0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f2k가 0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x는 2k가 근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2k가 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근의 곱들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해서 총 곱이 30인데, 총 곱이, 근데 얘가 이제 2k1 2k2 2k3 2k4 이렇게 됐을 거기 때문에 k1부터 k4까지의 곱이 실제로는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불 곱하기 불 이 친구는 전부 다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는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의 우칸, 2의 함수값, 2의 좌극한 이렇게 해서 해보면, 자 2의 좌극한이랑 함수값은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칸은 마이너스 6. 그럼 k가 1일 때를 먼저 해보면, k가 1일 때, k가 1이 되면 똑같이 한 번 더 적으면 되죠. 왜냐면 fx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불연속이 되네. 얘는 안 되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fx가 되죠. 이런 식으로 f 마이너스 x. 그러면 이제 2의 좌극한을 2의 우극한을 대입한다는 뜻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2의 좌극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우극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이미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6이죠. 똑같지.
안 된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 곱하기 불은 어차피 안 되니까 연속일 때만. 그래서 이제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연속성 판단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핵심이 상태 판단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의 유형을 알아야 풀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지 이거를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반대 방향으로 몇 초 속력으로 각각 움직인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점이 우리가 요렇게 이제 호를 따라 움직이는데, 요 호를 따라 움직일 때 그때 이제 PQ의 Y좌표가 같아지는 이다, 맞죠? 그러면 PQ의 Y좌표라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원위의 점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원위의 점은 얼 코사인 세타 콤마 얼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Y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으니까 세타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메타를 잡아야 되는 게 점좌표 구하기 얼 코사인 세타 콤마 얼 사인 세타 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얼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반지름은 이미 1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L은 얼 세타. 그래서 이제 얼이 1이니까 반지름이, 왜냐면 여기서 1로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L이랑 세타랑 똑같게 되고, 그러면 이제 Y좌표가 어떻게 된다? 따라서 Y좌표는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얼이 1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P는 사인 3분의 2파이고 YP P점의 Y값 이건 이제 사인 3분의 2파이. 그다음 YQ는 사인 3분의 무슨 일이고 3분의 4파이 요렇게.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봤을 때 이제 출발 후다, 맞지? 출발 후 100초가 될 때까지. 그럼 이거를 이제 범위를 나타내보면 출발 후니까 0보다는 크고 100초가 될 때까지. 100은 이제 포함이죠. 그러면 Y좌표가 같아지는 횟수니까 결국 얘가 뭡니까? 주기 함수들의 교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주기가 얼마? 주기가 3. 이 친구도 주기가 2분의 3. 해서 주기는 Q가 훨씬 더 짧죠. 더 많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박스 두 번째 사인 3분의 2파이랑 사인 3분의 4파이. 그 미적분 하시는 친구들은 여기서 반값공식 써서 그냥 같은 횟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x 여기다 붙여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대왕 박스를 그립니다. 주기가 일단 주기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3이라고 줬고 여기를 2분의 3, 그 다음에 0. 그러면 한 주기성은 딱 한 주기만 그리면 되거든요. 한 주기에 대해서 딱 어떻게 교점이 형성이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곱하기를 하면 되죠, 대칭성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친구를 우리가 이제 사인 3분의 2파이 x, 그 다음에 요 친구는 그려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사인 3분의 4파이 x. 자, 이렇게 나타낼 텐데, 그러면 한 주기에서 몇 번 만나는지는 잘 보세요. 여기는 이제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포함을 하지 않는다 하면 딱 한 주기가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 3은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그 다음 규칙의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교점이 총 몇 군데서 생기는지 잘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되죠. 그럼 한 주기당 4번씩인데 자, 한 주기당 교점이 4개. 그럼 여기서 이제 대칭성 활용하는 겁니다. 대칭성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이제 4개니까 어차피 이제 주기성에 의해서 평행이동을 해서 가면 계속 4개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은 개수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를 하면 된다 라는 거,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t가 실제로는 0부터 100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주기는 0을 포함을 안 하고 하니까 제일 첫 번째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는 3개가 됩니다. 왜냐면 0을 포함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얘네들이 총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보면 되는데 마지막이 3이니까 이제 3으로 나눠 떨어지면 99까지 남았지. 그러면 이제 총 33개의 친구들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33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부터 33개까지 는 이제 어떻게 된다? 총 32개인데 4 곱하기 3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 주기당 4고 총 32주기가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얘가 실제로는 그러면 3부터 99까지죠. 오케이, 99까지인데 그러면 99부터 100까지 라스트 주기. 그러면 라스트 주기를 잘 보면 99부터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대충 보시면 여기가 4분의 3이죠. 그러면 대충 이제 99부터 100이면 사이 거리가 1이잖아요. 그럼 사이 거리가 대충 한 요정도 사이 거리가 1이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포함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마지막 주기에. 그래서 2개 더 더해주고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요 친구랑 처음이랑 마지막 요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 더해보면 3 더하기 128 더하기 2를 하니까 133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그 주기성 해서 주기성은 무조건 한 주기인데 요 주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근데 시작과 끝 규칙이 불규칙 할 때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주기성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그냥 개수만 곱하면 이제 쭉쭉쭉쭉쭉 가는 거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두 실수 a와 k에 대해서 fx, gx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림을 좀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한번 툭 치고 1에서 제곱 이렇게 된다 이 뜻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는 k에서 이미 이제 x는 k에서 1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 있다 맞죠? 얘가 이제 기울기가 12x-k 하니까 근의 표현, 여기가 이제 k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래프 그리기. 자, fx랑 gx. 그럼 일단 구간 분리 함수였으니까 얘부터 먼저 딱 판단을 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 친구는 이제 k에서 이미 끊어져 있죠. k에 대해서 12x-k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나머지 k보다 작은 친구들은 다 여기 될 거고. 자, 이렇게 된다 이 뜻인 거죠. 오케이. k보다 작을 때는 항상 0에다가 12x-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잘 보면 이제 가족권, 가족권을 잘 보면 미가죠. 미가인데 구간 분리에 따라서 0이 된답니다. 그러면 좌미분계수가 0인데 되려면 무조건 극소와 결합이 돼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잘 그려보면
1까지 딱 오고 그 뒤로 3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렇게 돼야 미가가 가능하죠. 오케이. 기울기만 판단을 해보셔도 되죠. 기울기 판단하고 연속성 만나니까 당연히 y = 0이랑 만나는 두 교점이 일단은 연속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판단합시다. 첫 번째 연속성 판단은 y = 0이랑 과가 0과 그 다음에 와 살짝 불편한데. 자 어쨌든 자 요거 봤을 때 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 오케이, 요 만나는 교점이 결국 이제 연속성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미가. 그럼 이제 여기서는 교점이 됐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인데 미가가 돼야 되니까 x가 1로 고정,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잘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런데 이제 k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그럼 k를 성질을 잘 보면 k 해석, k의 최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잘 보면 얘가 평행이동 상수죠. 평행이동을 해서 가는데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계속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야 된다 이 뜻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언제까지 붙을 수 있냐, 그 말이 결국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접할 때까지는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거 좀 더 0에다가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오케이. 요렇게 되고, 그럼 얘가 이제 fx gx가 왔을 때 최대한 왼쪽으로 당겼을 때 연마랑 딱 접할 때 요때가 어떻게 된다? 요때에 gx가 제일 k가 최소가 되는 지점일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기울기가 12짜리 접선의 방정식의 x 절편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f'x가 결국 이렇게 해보니까 k의 최소는 판단은 접할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텐데,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접점이거든요.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t, ft. 그 다음 기울기가 f't가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f't가 10이다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f'x는 우리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럼 이제 2가 될 거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 x-1에 이렇게. 그럼 이제 얘네들이 12가 되는 지점을 판단을 해볼게요. 그럼 이 x1은 공통이니까 묶어내고 x-1에 더하기 2x 플러스 1. 그럼 이제 3x가 되니까 6x에 x-1 하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6x. 얘가 이제 12가 되면 되죠. 그러면 이제 t 제곱 마이너스 t가 2다 이렇게 되니까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이제 t가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얘가 잘 봤을 때 우리가 12가 될 수 있는 게 1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접점이 2가 된다 이렇게 되고, 그럼 접점이 이제 2, 대입을 해보면 1에 5, 2,5가 됩니까? 그래서 y = 12x 2 대입했을 때 24인데 5가 나오려고 하면 빼기 19
이렇게 돼야 됩니까? 24일. 네, 그러면 이제 얘가 K가 최소값이 얼마나? 절편 자체가 12분의 19,0입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31. 이 두 개를 더하면 31인데 여기서 잘 보면 P랑 Q가 더한 게 31이고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하라고 했죠. A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이제 내가 A를 안 하고 했네. 죄송합니다. 자, 이 연속성을 판단했을 때 이제 A에서 구간 분리가 되니까 A는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총합이 얼마? 32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 구간 분리 함수에서의 연속성 판단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다시 어떻게 이 두 친구가 만나는 교점 이 연속성이 되고 그 다음 미분 가능하다 라는 조건 때문에 요렇게 항상 연속성 판단하고 미가 요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요 친구도 이제 좀 중요한 게 넘쳐나는 항등식 속에서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자,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자연수, 공비가 음의 정수.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전부 다 등차나 등비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정수 쪽.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절대값이 하나씩 다 붙는데 앞에 대가리들이 어떻게 된다?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요 시그마 방금 했던 거 AN이 등차고 등비인데 전부 다 정수다. 올 정수. 자, 요거 판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 조건을 딱 봤더니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절대값이 있다. 절대값이 있다는 뜻이 언제 음수, 요거를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대가리가 같다. K1부터 5까지라는 포맷 자체가 같죠. 그러면 한꺼번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립이 가능 이렇게 적을까요? 좀 더 스무스하게 연립 가능.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끼리 빼고 더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뜻인 거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번에 아까 전에 제일 첫 번째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밑이 통일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로그는 자연스럽게 넘겨서 이게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얘도 이제 앞에 머리가 이제 이렇게 같으면 같이 계산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연립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식 3개를 가지고 연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나다 조건을 쓸 때 여기가 좀 핵심인데, 가나다 조건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주어진 조건이 3개죠. 근데 그냥 쓰지 않고 첫 번째 연립을 해서 쓸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 빼기 가 누구만 남습니까? 시그마 K1부터 5까지 절대값 Bn 빼기 Bn 해서 공통인자를 날려줄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40 요렇게 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Bn을 날리는 거죠. 나다 그럼 K1부터 5까지 그러면 절대값 AN에 빼기 AN 했을 때 14. 자, 근데 내가 식 3개를 이제 연립을 해서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좀 중요해. 식이 원래 3개였으면 원래 거 하나 요런 식으로 제일 만만한 요 친구 더하기 Pn 요 친구를 끄집어 와서 꼭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식이 3개면 정리를 해도 3개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썼다 해서 그걸 다 쓴 게 아니라 식이 2개면 2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으면 식 자체가 뭐 7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제 먼저 뭐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을 먼저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x 더하기 y는 3이랑 그 다음 얘가 이제 2x 더하기 2y가 6이니까 여기다가 x 더하기 6은 7이다. 요렇게 이제 해놓고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연립이 편하죠. 그런데도 원래 있던 식은 그대로 쓰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알겠죠? 요거를 요 두 개로 풀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식을 내가 편한 대로 정리를 해야 돼. 여기 이제 항등식 정리 파트. 오케이.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눈이 좀 아프겠다. 그러면 얘를 퍼링이로 바꿔버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절대값에서 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언제 음수가 되냐 이것만 판단해 보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사실 등비수열을 먼저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등차수열을 우리가 언제 음수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두 번째에서부터 음수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그래서 얘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이 돼 있는 등비수열로 이제 가는 겁니다. 언제 음수, 요 밑에 들어볼까? 4번. 등차수열은 언제 음수 판단 힘듦. difficult. 근데 이제 B에는 이미 판단 가능. 어떻게 됩니까? 공비가 음수입니다. 그러면 첫째 항이 B1이 자연수면 B2가 음수, B3 다시 양수, B4 다시 음수, B5 다시 양수, 요렇게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절대값 빼기 Bn을 하면 양수 친구들은 싸그리 다 날라가고 음수 친구만 마이너스 2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배에 이제 1번 조건을 쓸 겁니다. 이 친구를 먼저 갖다 씁니다. 1번 조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B2 더하기 B4가 40이다. 그래서 이제 B2 더하기 B4가 마이너스 20이다. 요렇게.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요렇게 나오면,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 요렇게 나오면 등차 중앙을 쓰면 되는데, 등비수열의 합으로 나오면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방법이 묶어내기. 요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이제 작은 수로 묶어내보면 B2 1 더하기 얼제곱 요렇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럼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자연수 곱하기 뭐 정수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되겠죠. 요 친구가 자연수가 될 거고, 요 친구가 지금 음수니까 정수 요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뭐 1, 20, 2, 10, 그 다음에 4, 5, 5, 4, 10, 2, 2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1 더하기 얼 제곱이라 했으니까 최소 2 이상부터니까 이 친구는 안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얘도 안 되고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 친구 2일 때 얼이 마이너스 2일 때 괜찮고, 그 다음에 얼이 마이너스 1일 때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얼이 이제 마이너스 3일 때 괜찮고, 이 친구는 얼이 얘 친구도 안 되죠. 자, 근데 여기서 B2가 그러면 이제 결국 뭐다? 자연수 B1 곱하기 얼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3 B1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2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때 B1이 어떻게 되면 된다 그러면 B1이 2였으면 얘가 마이너스 4가 가능하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 앞에다 다 붙여주셔야 돼. 오케이. 그럼 B1이 2이고 공비가 2이면
이제 가능하다 라는 게 되고, 이 친구는 이제 B1이 얼마? B1이 1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B1이 10이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경우가 두 가지. 첫 번째는 B1이 2면서 공비가 마이너스 2. 두 번째는 B1이 10이면서 공비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음량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2번 조건으로는 바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조건으로 먼저 가볼게요. 그렇다면 얘가 이제 3번 조건 K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BK, 이 친구가 얼마인가? 27? 자,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잘 보시면 이제 BK가 우리가 이제 밑이 마이너스이니까 1 마이너스 2의 초항 2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2의 5승.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2에 곱하기 마이너스 30이니까 33에, 그럼 얘가 11에 22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1부터 5까지 합이 이제 27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 하면 이제 등차 중앙의 항의 개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5 A3 이렇게 되죠. A3이 총 2분의 A1 더하기 A5가 A3이기 때문에 A3에 곱하기 5. 그럼 5의 배수가 이제 되면 되는데, 22가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합이 이제 5가 되니까 A3이 1이 된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근데 이제 만약에 그 B1 10을 했을 때 마이너스 1, 그러면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되니까 합이 10이 되죠. 그럼 이제 5 A3이 17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K가 자연수 정수가 돼야 되는데 5의 배수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A3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B1은 이제 2가 되고 얼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요렇게 이제 고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A3이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A4에서 음수가 될 확률이 높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2번 조건 이제 시그마 K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14. 오케이. 절대값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 순서가 어떻게 된다? 해석 순서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해석 순서가 고정된 거 기준. 오케이. 고정된 거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양수일 때는 다 사라지고 음수인 것만 마이너스 2배. 그러면 우리가 이제 A3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A4가 음수일 때부터 해보면 되죠. A5가 실제로 음수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여기서부터 해보면, 그럼 이제 얼마입니까? 자, 마이너스 2 A4 더하기 A5가 14. 그러면 A4 더하기 A5가 마이너스 7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한다? 얘를 A3을 기준으로 하면 1에서 한 칸. 오케이? A3 더하기 D, 그 다음에 A3 더하기 2D 했을 때 마이너스 7이니까 3D가 마이너스 9.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 그럼 예쁘게 이제 정수가 나왔으니까 답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A5만 된다고 치면, A5가 음수다 라고 치면 A5가 마이너스 7.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2D,
그럼 이제 D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미 말이 안 되죠. D가 마이너스 4면 A4도 이미 음수였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얘가 탈락. 당연하죠. D가 정수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T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다 찾은 거죠. 기준항과 공차를 싹 다 찾은 겁니다. 공비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A7 더하기 B7. 그러면 A7은 A3에서 총 4칸. 그러니까 이제 1 더하기 마이너스 12. D가 이제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B1에서 얘는 B1에서 출발을 해야 되죠. B1에서 얼이 6승. 그러니까 이제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6승 하니까 2의 7승. 그러면 마이너스 11 더하기 128 하니까 117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정된 걸 기준으로 하고 시그마가 이런 식으로 앞에 게 대가리가 같으면 발견적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계산하는 거. 대성인가? 한번 이거 설명을 했었죠. 그 15번 문제에서 그 절대값 an 더하기 절대값 bn은 절대값 an 더하기 bn 이런 식으로 뭐 돼 있었을 때, 그런 식으로 돼 있었을 때 앞에 대가리가 같으면 이게 정리가 가능하다. 안에 것까지. 그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언제 음수가 되는지. 그러면 등차 수열은 여기서 음수가 언제 되는지 판단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고정된 걸 기준으로 해석을 해준 겁니다. 오케이? 요거 좀 항등식 정리. 최근에 이제 항등식 정리가 사실상 해보면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되지 이게 되게 막히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확률과 통계. 자, 6번 1, 1, 2, 3, 3 이렇게 이제 6개가 있는데 다시 넣지 않는데요. 비보건 추출.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행을 6번 반복할 때 K번째에 적힌 수를 K라고 하는데 두 자연수 MN을 요렇게 한다 맞지? 꼴이 어때? 여기서 딱 느껴야 되는 게 요 친구 꼴이 소름 돋게도 똑같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요 수를 봤을 때 M과 N이 모양이 똑같다. 이러면 대칭입니다. 웬만하면 꼴이 똑같다는 뜻이 이제 대칭성이 만족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칭이 만족이 되면 하나만 카운트하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 카운트가 된다. 뭐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잘 보면 이거 이제 해석인데 사실 M이 N보다 클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 M이 N보다 클 확률이랑 N이 N보다 클 확률이 어때?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밖에 없습니까? MN이 같을 때 이 확률들을 다 더해보면 얼마다? 확률의 합이 1이다. 이렇게 푸시면 대칭성을 봤으면 얘가 완전 나이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똑같으려고 하면 1, 2, 3만 안 치면 되죠. 1, 2, 3만 안 치면 되기 때문에 총 몇 가지 경우의 수? 3팩. 그 외에는 이제 다 M과 N이 클 확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사건이 6팩토리얼이죠. 와서 앉아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 확률에 대해서 나머지 친구들은 그 다음에 얘를 천천히. 그럼 자 요렇게 됐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확률을 구해 볼게요. 결과론적으로 요때의 확률을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요 친구는 어차피 두 개 똑같기 때문에 2 곱하기 P 요렇게 이제 줄이는 걸로 할게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1 빼기 M과 N이 같을 때 요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확률만 구할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확률에서는 이 숫자가 다 같더라도 다 다른 걸로 처리를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리 배열 후 나열을 해볼게요. 자리 배열을 할 때 일단 우선적으로 3, 2, 1이 이제 어떻게 앉을지를 먼저 고민을 합니다. 그럼 전체 사건이 얼마? 6 팩토리얼 와서 앉아라,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그럼 이제 자리 배열 후 나열, 자리 배열을 먼저 해보면 자배 3, 2, 1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니까 3팩입니다. 그러면 이제 3, 2, 1이 앉을 수 있는, 뭐 3이 앉을 수 있는 자리, 2가 앉을 수 있는 자리, 1이 앉을 수 있는 자리 하면 3이 실제로 2개, 2가 실제로 2개, 1도 2개니까 2팩, 2팩, 2팩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2팩, 2팩, 2팩. 그러면 이제 5, 4, 3, 2에 이제 2팩, 2팩, 2팩 이렇게 남으니까 2 사라지고 4 사라지고, 그래서 15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얘가 이제 15분의 14가 되고, 따라서 PM이 더 큰 경우는 15분의 7이 된다, 이 뜻인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의 해보면 22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양이 같다를 느꼈으면 대칭성을 바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를 좀 잘 아셔야 돼. 자, 만약에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100의 자릿수가 더 클 때 3일 때 2, 1, 2일 때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누가 더 클 때 100의 자리는 같고 10의 자리가 더 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좀 뻔뻔하죠? 이게 좀, 그것도 이제 셀 때 대칭성으로 세면 되긴 되는데, 잠깐만, 대충만 맛보기로 긴 고민을 한 끝에,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면 세는 방법이, 첫 번째가 100의 자리가 더 클 때, 그럼 이제 3, 2, 그 다음에 3, 1, 그 다음에 2, 1, 요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오케이? 그 외에는 이제 100의 자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나머지 친구들이 어떻게 되면 된다? 어차피 이게 세 가지 경우니까 전체적으로 3 곱하고 시작하고 대칭성, 그럼 이제 3이 앉을 수 있는 거 2C1, 그 다음에 2가 앉을 수 있는 거 2C1, 나머지 와서 앉아라 4팩,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 4, 3, 12에 4팩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의 자리, 10의 자리가 같으려면 이미 100의 자리는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100의 자리가 3, 3으로 갔다 칩시다. 3, 3으로 갔다 치면 이제 2랑 1밖에 안 남는데, 그럼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했을 때 이제 2랑 1 이런 식으로 남게 되죠. 그 외에는 안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1, 1이면 뭐 당연히 똑같겠죠. 1, 1이 되면 이제 어떻게 3이랑 2밖에 안 남으니까 3, 2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얘도 이제 사실 여기 숫자가 고정이죠. 총 몇 가지? 3가지. 거기에 대해서 요 두 놈아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2팩. 이게 3개가 좀 어렵습니다. 이 두 개 자리 바꾸는 것도 해줘야 돼. 전체 경우의 수가 6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 이제 했을 때 요 뒤에는 이제 자리가 바뀌어도 된다. 2팩.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이제 누가 올 줄 모른다 해서 다시 2팩에 2팩 요렇게. 요거 이해될까요? 다시 여기서 이제 총 경우의 수가 3가지에 대해서 이제 2팩을 하는 이유는 3, 3, 1, 1 자리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누가 앉을지 2C1, 2C1 요렇게 되고, 나머지 뒤에 두 자리 옮겨 앉는 거 요렇게 2팩. 그러면 3 곱하기 16 요런 식으로. 그럼 이제 1의 자리, 그럼 이제 1의 자리는 만약에 이제 100의 자리가 3이면
이제 10의 자리에서도 해결이 안 났어.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없죠. 이 경우는 뭐 이제 10의 자리가 같다라고 치면 1의 자리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경우가 없다. 그래서 대칭성으로 세시는 거 그러면 이제 전체 얘는 이제 6팩 6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이거 30분의 10이니까 15분의 6이 되고, 그럼 5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얼만겨? 6, 5, 4, 3, 2 했을 때 3 곱하기 16 하면은 16 하고 8, 2, 3 하면 15분의 1 이렇게 됩니까? 그럼 얘가 15분의 6이니까 두 개 더하면 15분의 7 이렇게 돼요. 해서 답이 20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사실 대칭성으로 세면은 훨씬 더 편합니다. 직접 카운팅 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대칭성, 어차피 경우들이 같기 때문에 이 대칭성이라는 말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칭 똑같으면 이제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이 친구는 이제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요 말이 조금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집합이 이제 x는 자연수인데 이 x가 공집합이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x가 없도록 한다 이 뜻인 거죠. 그때 이제 자연수 a를 작은 수부터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n이라고 두셔도 됩니다. 수열. 그 다음에 얘는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이거죠. 얘를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새로운 함수의 정의. 얘는 사실 수열 문제로 봐야 됩니다. 새로운 함수 정의를 잘 보면 x가 이제 공집합이 돼야 되죠. 요 집합 자체가 요 뒤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이제 공집합이 돼야 되고, 그때 이제 n번째 an이 이제 n번째의 치역이 누굽니까? x가 고정이 되면 n번째의 a값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연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x를 고정을 시켜서 a 값을 구하겠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꼴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a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요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잘 보시면 먼저 대입을 합니다. 그럼 x가 1일 때 대입을 하면 0부터 3까지, 그 다음 x가 2일 때는 3부터 8까지, x가 3일 때는 8부터 15까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입해보고 규칙을 알아도 되고, 요렇게 만약에 식을 정리를 했다면 사실 이 다음 칸이 이거죠. 주기수열.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냐면 이 다음 번 얘가 이제 n번째면 n 플러스 1번째는 얘지. 그래서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면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이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은 누가 되면 됩니까? 결국 경계값이 되면 된다 이 뜻인 거죠. 3이랑 8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x가 존재를 안 합니다. 맞죠? 당연하죠. 왜냐면 그 a를 가둬 놓을 수 있는 x 값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계값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 새로운 함수 정의를 통해서 요 새로운 함수 정의만 좀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값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면 된다? x가 첫 번째일 때는 x 플러스 1에 빼기 1 얘를 이제 따라간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an 첫 번째는 an은 이제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얘를 따라가면 된다. 그럼 이제 n 제곱 더하기 2n 요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수열을
일반화를 시킬 건데 저 수열을 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죠. 근데 얘는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분분수죠. 오케이.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제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무한대가 n이 k라고 할까? k가 무한대로 갈 때 맞나 이거? n이 1부터 k까지 an분의 1. 일단 부분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부분합을 무한대로 보내면 된다 맞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부분분수 해보면 2분의 1 1부터 3분의 1. 그 다음 얘는 이제 좀 신기한 게 두 개씩 사라지는 규칙이죠. 이런 식으로 샤샥.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두 개, 맨 뒤에 거 두 개. 그럼 이제 n번째, 그다음 n-1번째. 요렇게 될 텐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요 두 개가 남는데 무한대로 보내면 얘 어차피 사라진다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2분의 3에 4분의 3 요렇게 이제 답이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함수의 정의입니다. 새로운 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 해석을 해서 가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고정이 됐을 때 누구 값이 나오는지 정도만 아시면 사실 편합니다. 알겠죠? 요 새로운 함수 정의. 그 다음에 8번 기하. 이번 6평도 얘도 비교를 해줄까? 이번 6평에 이거를 좀 잘 떠올리세요. 요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마지막에 이 그 포물선을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결과론적으로 x값만 썼습니다. 오케이? x값만 써도 이제 충분히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준선의 정의 가지고 이제 x값만 써도 나온다, 이거를 이제 아셔야 돼.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보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따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보면, 자, 맨 처음에 원점이 O이고 초점이 P, 0. 그러면 얘는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들어야 되는 생각이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구나. 일단 요거를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천천히 보면 포물선 위의 점 P, X 위의 점 Q에 대해서 정삼각형이랍니다. 우리가 정삼각형이다. 핵심이 뭐? PQR이 정삼각형. 길이 측면으로 보면 다 같다. 그 다음 각 측면으로 보면 각이 60도가 주어진 겁니다. 오케이? 정삼각형.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평행하다. 이 뭐 많이 나오던 조건들 다 나온 거죠. 두 번째는 직선 PR. 직선 PR이 X축과 평행하답니다. Y꼴 0과 평행. 자, 그러면 이제 이 평행하다는 조건을 쓸 수 있는 게 뭐다? 웬만하면 길이로 따지면 사실 평행사변형 또는 이제 직각사각형, 얘도 이제 평행사변형이 좀 아니죠. 이것도 한 번에 그려주나? 오호호호. 이 평행사변형이든지, 그럼 평행사변형이면 길이를 쓸 수 있어. 그대로 옮겨가니까. 그 다음에 직사각형. 요 친구가 평행하면 길이를 그대로 정사형해서 쓸 수 있다. 요것도 이제 이번 예시문항의 그 기하 공간도형에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그거랑 이제 일치하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두고, 웬만하면 각표현입니다. 수원에서도 평행하다 하면 웬만하면 각표현이지. 그래서 어디가 각이 표현이 될까 해서 잘 보면 PR이 이제 평행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잘 보면 PR이랑 이제 평행한 걸 보면 요 친구랑 요 친구가 평행하다 라고 하면 각이 어때요? 전부 다 얘가 이제 60도면 얘가 60도, 얘가 60도면 얘가 60도. 결국 각이 다 주어진다, 요렇게 되죠. 이해될까요? 얘는 그래서 길이 표현보다는 각 표현이 맞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보면 각 RPQ가 각 OQP랑 같고,
그 다음에 각 PRQ가 그 다음에 각 RQF. 이거 보는 꿀팁 혹시 그냥 이제 사실 가운데 것만 보면 됩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좀 빨리 볼 수 있어. P 여기구나 대충. 그 다음에 Q 여기구나 대충. 그 다음 Q 여기구나 대충. R 이렇게 대충. 이거는 이제 팁. 자, 그래서 이제 각 표현이 된 거고, 그럼 여기가 60도가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직선 PQ가 얘를 치는데 핵심이 뭐다? Y좌표가 루트 21이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주어진 겁니까? 사실 S의 Y좌표. 그래서 여기를 이제 S의 수선의 발 H라고 두면 SH가 얼마다? 루트 21이다. 이게 길이가 다 주어진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SH가 루트 21. 아이패드가 꺼질 것 같아가지고 충전기를 빠르게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루트 21. 그러면 여기가 몇 도? 60도. 그러면 루트 3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루트 7.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루트 7인 걸 알아냈고, 결과론적으로는 QF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 맞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핵심이 그 정의를 무조건 한 번은 써야 되죠. 그러면 포물선 위의 점 PF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게 끝입니다. X값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의 길이를 X라 두면 여기가 이제 얼마? 수선의 8 이렇게 딱 톡 그어보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정삼각형 이렇게 되면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이 되면 길이도 쓸 수 있다 했는데, 결국 길이도 쓸 수 있죠. 여기가 중점 M이라고 잡아보면 요 길이랑 MR이랑 QF가 같다. 결국 MR 결국 2분의 X를 구하라고 했던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문제니까 여기가 직각 사각형이니까 어떻게? 요 높이랑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분의 루트 3x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분의 루트 7x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7x가 되고, 그럼 끝입니다. 요 반띵 길이가 요 PQ HQ 길이가 얼마다? 루트 7이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x. 그럼 내가 이제 결국 2분의 x만 구하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이제 SH가 루트 21이다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HQ가 루트 7이 된 거였고, 그러면 요 루트 7이 이제 2분의 루트 7x 더하기 2분의 x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x값만 써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면 2 넘기고 루트 7 더하기 1 x에 2루트 7, 여기서 바로 요리와 루트 7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이제 6x는 2루트 7 루트 7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이제 x는 3분의 루트 7 루트 7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얘가 2분의 x를 해주면 이제 마무리죠. 2분의 x 그러면 6분의 루트 7,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7 마이너스 루트 7. 그래서 이제 a가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답이 6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죠? 쫄 필요가 없는 게 a, b가 정수다 하면 둘 중 하나는 음수다, 이걸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평행하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하고, 포물선은 2차 곡선 나오면 웬만하면 정의만 활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2차 곡선 나오면 웬만하면 정의 활용하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초점이랑 이어주고 이렇게 하면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천천히 확인을 할 수 있다. 너무 많은 행동을 하지 말고. 오케이? 여기까지.